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대성이라고 합니다. 총각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 서평의 로컬처에 대한 일단 소개 뒤에 바로 고명환 선생님의 그 기조 발제를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자꾸 간단하게 하는 말을 자꾸 지금 못한 것 같은데, 그 서평의 이 로컬처는 그 한국연구재단 그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좀 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3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정령 커뮤니티와 감각적 결속을 통한 인간관계에 대한 고찰, 부제가 20세기 공동체 추이에 대한 비교 역사적 고찰을 중심으로라는 그 프로젝트 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 성과를 외연화하는 하나의 방식 중 하나고요. 이후에 정령 커뮤니티로 약칭하는 그 사업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몇 가지 사업들이 더 있는데, 먼저 이 서평회로 연구 성과도 외연화하고, 또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혹은 연구자들이나 일반 예술가들이나 일반 대중들과 같이 좀 논의를 하고 많은 것을 좀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이런 서평회를 마련하게 됐고. 안녕하세요, 김여원입니다. 저희 시작하기 전에도 많은 선생님께서 대체 오늘은 뭘 하는 거냐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도 뭘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 김 선생님이 잠깐 얘기하셨지만, 보통의 기조 발표와는 다르게 제가 앞부분에서는 이것저것 우리가 도대체 뭘 하고 있나에 대해서 누구 설명을 드리고, 오늘 다루는 텍스트들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제 이영희 선생님께서 논평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때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산에 와서 여러 작업을 하면서는 이렇게 저의 작업이라든지 제 입장이라든지 제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장보다는 여기 이제 이 부산에서 같이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같이 자리를 마련하는 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오늘이 이제 제가 약간이라도 제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설명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요. 이 모임이 몇 가지 연구 모임 A라든지 가장 최근의 명칭으로는 저희가 이제 일본 쪽에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서 내일 모레 저희 팀들이 전부 다 일본으로 한 달간 가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사용하는 이름은 네트 A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또 웹진 아지트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변신, 내용물은 거의 비슷한데 변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원래 그 앞에서는 저희가 이제 제가 처음 와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인더 웹사이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문화연구를 했던 것이었어요. 잡지 자료 같은 것도 있고 이론 세미나도 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집단의 형태의 작업들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는 주로 제가 서울에서 해왔듯이 연구자 네트워크를 재생산하거나 이렇게 생활 공동체로서의 연구자 공동체를 만드는 것, 부산에도 그런 걸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어서 총력전의 사회문화사라는 제목으로 또 김정기 자료 인증 세미나들을 세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이 세미나들을 준비하고 인원을 이렇게 재편성해서 연구모임 A의 해방수성이라고 이번 장진 선생님이 붙인 제목인데요. 그것과 웹진 아트라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제가 여러 가지 제 개인의 생각의 변화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인원의 변화와 또 조금 알게 된 이제
부산 지역에서 연구자의 재생산이라는 건 뭔가, 또는 연구자 재생산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킹이 가지는 한계, 이런 걸 좀 알게 생각하게 되어서, 이걸 하면서부터는 사실은 연구자 재생산에 국한되지 않는 이제 네트워킹을 하게 됐고, 이제 지역의 이른바 이제 비대도권에 있는 인문 공간들과 연계를 하게 됐고, 이제 그거에 이제 중요한 계기나 전환점이 됐던 건 아까 김대현 선생님이 얘기하신, 여기 오늘 와주신 김영희 선생님이 이제 참석하신, 그래서 주관해주신 저희 이제 그 콜로키움, 그 경영과 인문 공동체를 계기로 많은 네트워킹, 또 다른 그때가 저희가 아까 연구자 재생산을 이렇게 기반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이 프로젝트를 냈던 건데 계속 떨어지니까 오기로 해가지고 한 것인데요. 이건 이제 이 프로젝트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저희가 해온 작업들의 어떤 자연스러운 기결이자 총괄 같은 거로 돼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동안 저희 프로젝트가 선정이 안 됐던 것도 저희가 하는 작업의 성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됐던 거고, 사실 선정이 된 과정도 사실 이런 형태의 프로젝트, 저희가 보통 이런 거에는 대부분 박사 받으신 그 연구원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박사 받으신 연구원이 없고요. 이 모임들과 학부생을 비롯한 이제 그 선생님 공동연구원들, 대부분의 일들을 이런 이제 네트워킹이라든지 우리 그 모임의 구성원들의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워크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간단하게 이 주제랑 관련한 논의의 궤적들을 짧게 10분 안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되게 여러 형태의 글들이 나눠져 있는데, 오늘 저희가 다루는 이 글들을 크게 기원을 이제 제가 교습성 파시즘 연구에서부터 연원하는 것인데요. 제가 그 역사적 파시즘이라는 책을 이제도 앞에 썼는데, 그 역사적 파시즘의 가장 큰 고민이었지만 사실은 그 책을 낼 때까지는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래서 거기에는 그러니까 이름 붙여지지 않은 형태로 골칫덩어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이렇게 서두에 설명을 해놓고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 파시즘 작업을 할 때 이제 제가 역사적 파시즘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도 이제 역사적 세대로서의 파시즘, 그러니까 양처대전 기간 이제 전후에 그 세계 체제 형태로서의 파시즘을 다루고 있는 건데, 특히 이제 그 식민지 조선의 경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가운데 그 골칫덩어리라는 표현은 일본 제국과 또 이제 총독부, 이 통치자들이 사용했던 언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형태가 있지만 이제 사상범들과는 다른 형태의 골칫덩어리들. 근데 이 이때 시기엔 실제 그 골칫덩어리들의 실제적인 비율이 되게 높아져서 풍기문란이라는 문제로 이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고, 그 풍기문란에 관한 작업들을 이제 특히 일제 시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냉전 세대와 탈냉전기 그리고 현재까지 이르는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작업하면서, 이제 이 풍기문란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뒤에 이영훈 선생님 말씀하실 때도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풍기문란이라는 게 보통 지금도 이제 음란물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또 이제 사실은 풍기문란 연구가 한국에서는 정말 그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혀 연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글을 발표한 지 꽤 오래됐는데도 실은 풍기문란 자체에 대한 연구를 별로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그건 또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풍기문란 연구가 단지 그런 이제 음란물이라든지 텍스트 검열 이런 차원으로만 하는데 수는 없다. 특히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부적절한 정념의 단지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 그래서 부적절한 정념이라는 기준으로 어떤 이제 주체를 말살해가는 이 과정들을 풍기문란이라는 합의 속에서 반드시 복사해야 된다라는 게 제 이제 그 문제 의식인데, 그랬을 때 이제 거기서 또 한 가지 생기는 문제가, 그럼 이 부적절한 정량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주체가 어떻게 배치되거나 말살까지 이르는가 뿐만이 아니라, 그럼 정령과 주체와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론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에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 영역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대중예술에 대한 관심을 사람들이 갖고, 저는 이제 84년 정도부터 대중예술에 대한 연구를 하거나 평론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것에 붐이 일기 시작한 것은 그 문화 연구가, 문화론, 문화평론가 이런 식의 말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게 한 90년대 한 3년, 4년 즈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를 한번 이렇게 되살려보세요. 그때 주로 많은 사람들이 대중음악과 대중가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대상이 누구냐면 강원 씨가 한겨레신문에 연재하는 것처럼 김민기부터 서태지까지예요. 그리고 김민기 한 70년에 무조건 김민기 한대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김민기 한대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김민기와 한대수와 그 이후에 정태춘과 조동진과 김현식과 유재하와 이걸 다루면 너무 쉬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 그것들은 대중예술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음악이고 대중가요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본격 예술의 영역에서 연구하던 방법으로 접근해서 분석 가능해요. 그들은. 그러나 누가 좀 텔레비전 드라마를 치면 노희경이나 임정옥은 분석 가능하다는 거죠. 김수영 같은 쉬워요. 근데 진짜 허접한 아침 드라마로 올라오면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분석하냐고요. 이제 그 대목으로 오면은 이 분석이 불가능해요. 여태까지 하던 방식으로 완벽하게 분석이 불가능해요. 선생님이 지금 풍속으로 가면 여태까지 문학을 분석하는 방식하고는 많이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념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출하신 거와 똑같이 저도 똑같이 그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초반에서 김민기와 한대수를 분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남진을 분석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남진과 나훈아의 시대를 분석하는 일이라고 보는 거고 70년대 후반에 대학가요제에 팍팍 나오는 무슨 활주로나 아니면은 그 당시 언더그라운드 나왔던 조동진을 분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허접해 보였던 무슨 최현의 트로트곡고 앵두 이런 노래를 분석하는 거라고 그 손대관 이런 식의 돈들을 분석하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분석하지 않으면 권력 일반, 풍기물란 풍속 문제 일반과 권력 문제 일반이란 게 뭐냐? 공동체와 풍속이란 게 도대체 뭐냐? 풍속사범, 풍속의 문제는 왜 발생하느냐? 풍기물의 문제는 왜 발생하느냐? 이런 식의 좀 더 근본적인 풍속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그걸로 들어가다가 보통 엘리트들이 관심을 갖는, 여태까지 진지한 예술 연구, 문학 연구의 영역에서 관심을 갖는 약간의 지성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딱 줄타기를 해서 가운데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두 가지가 뗄 수 없는 사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는 매우 의미 있으나, 그래서 사람들한테 관심을, 풍속이라고 하는 여태까지 연구되지 않은 영역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데는 매우 의미 있으나 풍속에 대한 일반적인 해명에서 보편타당성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존재한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 영역으로 얘기를 안녕하세요. 김유라고 제가 책을 안 읽은 지가 지금 한 5년이 돼가고 있거든요. 책도 안 읽고 생각도 잘 안 한 지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전년 프로젝트 친구들 만나니까 이걸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왠지 이걸 읽으면은 락앤롤이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친구들이 또 하라고 하니까 한번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서 한 2번은 읽어봤거든요. 집에서 읽을 때도 좀 떠듬거리면서 틀리더라고요. 혼자 읽는 데서. 근데 최대한 한번 잘 읽어볼게요. 집이 불타고 있었다. 먼저 온 고참들의 6개째 운동화를 빨아 헹굴 때 우리 살던 옛집 지붕이 불타고 있었다. 보름처럼 가늘게 수돗물이 흘러나오고 두 손이 하얗게 얼어터진 겨울 저녁 집이 불타고 있었다. 철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발발발 세찬 바람에 사그라졌다. 어머니, 당신 아이는 소년원에 갇혀 있어요. 매일 고참들의 신발을 빨아 헹구며 콧노래를 흥얼거린 사이 어머니, 당신 집이 불타요. 그리고 비밀스럽고 신비한 당신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러운 집구석에서 도대체 몇 명의 순진한 소녀들은 머릿속에
사랑과 평화를 말하지 마세요 이 자식아. 살만한 세상이지만 다시 태어나고 싶진 않네요. 고삐에 근심을 내려놓고 한바탕 멋지게 살리라 원고승의 유언이 나로 하여금 일광욕을 즐기게끔 해. 나의 행복 나의 행복 나의 행복 나의 행복. 예, 고맙습니다.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토크가요, 이렇게 각자 오늘 그런 논의도 많이 있었지만 각자가 좀 뭐 해왔던 그런 궤적 같은 것들, 그런 의미 같은 것들이 말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많이 묻어나고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흔적들이 좀 많이 남고 잔여물들이 좀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좀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런 사람들 책을 좀 보면 특히 아나키즘에 대해서는 이 도대체 이 대한민국만큼이 지랄 같은 국가주의, 전체주의, 파시즘 체제 안에서 그래도 뭐 자유라는 걸 조금 제대로 아까 김 선생이 자유 얘기하는 건 참 지랄스러운 경우 말씀하셨지만 이게 진짜 돈이 자유로 얻어되고 있는 세상이니까 또 권력이 국가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먹히는 세상이니까 아나키즘이라는 걸 그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얘기한 게 아나키즘인데 대한민국의 아나키즘에 전혀 소리가 안 되고 전혀 논의가 안 되는 것도 하나의 파시즘이다라는 생각에서 아나키즘이라는 걸 소리할 필요가 있다. 근데 아나키즘이라는 걸 아나키즘에 대한 책을 좀 내면 사람들이 저보고 아나키스트냐고 묻는 건 제일 싫어요. 내가 왜 아나키스트여야 돼? 아마 아나키스트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도 진정한 의미 아나키스트라면 자기가 아나키스트라고 얘기할 사람은 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아나키즘이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전이란 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냥 아나키한 걸 말하는 것 불가예요. 그냥 자유로운 것, 진짜 자유로운 것,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 이런 거를 저는 아나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대한민국의 우파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좌파도 나는 대단히 아나키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좌파도. 그래서 이 아나키라는 걸, 아나키즘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개할 필요가 있다. 또 그래서 이제 소개를 했고, 아마 뭐 제가 쓴 아나키즘에 대한 책을 여러분들이 전혀 읽지 않았으려고 생각하지만, 거기 제가 제일 아나키즘을 편하게 이야기한 게 노래예요. 사실 오늘 제가 김일수 선생의 노래를 미리 들었더라면 아마 그 책을 소개해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선생님 노래는 대부분 제가 좋아하는 아나키한 노래들을 한국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노래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얘기가 뭐 끝도 없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노래 가사의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고 막 좀 다른데 한 소리 금방 생각났어요. 예. 네, 근데 나중에 한 소리 듣는 거 보고 놀랐어요. 예. 예. 한 소리를 좋아할 세대가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게 봤어요. 30대 예, 30대 중반. 예, 그러니까요. 이 세대가 한 소리를 별로 좋아할 세대가 아닌데 수술 냄새가 나네? 이런 생각이 목소리에, 창법에서 그냥 느껴졌어요.
이거는 뭐 숨기지 않고 바이브레이션 싹도 없는 바이브레이션은 딱 참고 까르르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지그대로 소리를 뭐 만들려거나 처음을 신경 쓰지 않는 창법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다시 손씨를 부르셔갖고 저는 오래간만에 듣기도 했고 저도 되게 좋아하셨나봐요. 네, 되게 좋아도 되고 제가 또 나이에 비해서 사인이 많죠. 그래서 한소를 교통불에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 꼬마 때 들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다시 들었을 때는 제 꼬마 때 들었어요. 8살, 9살. 아무것도 못 듣는데 나이가 들고 막 세연이 쌓여가면서 딱 들었는데 정말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교통불. 그래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니까 꼴찌를 나오고 뭐도 나오고 예. 진짜 맛있게 영양을 받았다라는 걸 나중에 확인을 해서 저는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듣고서 영양가가 혹시 있을까 확인하고 왜 이 사람이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30대 지금 중반이시다. 그러면은 70년 78년 그렇죠. 70년대 후반생. 70년대 후반생이면 나이가 한 여기 딱 80대 세대. 이거나 있다면은 발라드의 끝물을 발라드 끝물이죠. 끝물 발라드를 좋아할 세대인데 왜 뜬금없이 끝물? 이제 완전 국물 막 분석을 해서 이렇게 대구에서 집어넣는데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좀 얌전하지 않으세요? 범죄. 지금의 젊은 분들이 포크가 참 재미없거든요. 제가 이제 아까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덜 편한데 배나데 술 안 먹고 노래를 부르는데 민망하다고 그랬지만 저는 아침 12시간에 트로트를 틀어놓고 트로트를 막 분석하면서 이것도 무슨 뭘 엄청 제 생각으로 굉장히 그런 게 아니라 남인수, 이난영 막 그런 거 틀어놓고 분석을 하면서 정말 민망하게 듣는 사람들 앉아가지고 강의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 그런 것 때문에 전혀 안 불편해요. 지금 이런 분위기거나 이런 시간의 노래를 부르는 거나 듣고 얘기를 하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고 저는 아주 편안했는데 한돌 같은 포크 되게 폭발적인 포크였던만이 아니라 포크가 지금의 30대나 20대들한테 전혀 매력이 없거든요. 그게 멍생이스러운 비판을 해도 멍생이스러운 거예요. 아나키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라면이 아나키한데 물론 껍데기가 아나키하지만 속에는 이제 처음부터 달달한 노래를 부르는 애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느낌이 가는데 포크는 엘리트 범생의 느낌을 주면서 그 이성의 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주고 한편으로는 답답 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안 그랬을까요? 저는 그런 거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거든요. 그냥 그만큼 아까 내구조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내구조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가사 그대로 그냥 보고 그냥 아이고 자다가 눈물을 흘리네요. 인사에 있어서 이렇게 자다가 눈물을 흘리니까 생각하면 그 생각만 하고 복잡하게 생각을 잘 못할 뿐더러 잘 하지도 않고 뭐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벨벳 같은 게 있어. 네? 때로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많이 하더니 많아요. 저희 동네에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시각에 선생님들 하면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기 제일 내가 어릴 겁니다. 이거 막, 대학원이 다 늙었어. 죄송합니다. 저희한테 궁금한 거 없으시죠? 바로 플로어에서도 질문 있으시면 손 들고 말하기
웬만하시면 저 옆에 있잖아요. 거기에 질문지에서 잘 주십시오. 제가 보고